안녕하세요. 저는 이비스 엠베서더 명동호텔에서 수셰프로 근무하고 있는 조진성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비스 명동에서 일하고 있는 최혜원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오늘 서울의 맛이라는 주제로 한식 효종갱이라는 음식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그 효종갱이라고 하면 우선 우리나라 최초의 배달 음식이라고 해가지고 새벽종이 울리면 먹는 음식 해서 일반적으로 술을 많이 먹은 다음날 즐겨 찾게 되는 일종의 해장국인 음식입니다. 근데 이제 주 재료는 소갈비랑 이제 원기 회복에 좋은 송이버섯이라든지 전복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가미를 해서 좀 장시간 푹 보관한 음식인데, 경기도 광주의 갱촌이라는 곳에서 직접 음식을 만들어서 한양 도성 안으로 이렇게 배달을 가게 되던 배달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가정에서도 쉽게 쓸 수 있는 재료들을 이용을 해서 오늘 한번 현대식 효종갱을 한번 재현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처음에는 이 소고기, 소갈비를 한번 이제 손질을 해볼 텐데요. 이게 소갈비가 1번에서 13번까지 있는데, 이게 대개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살치살이 붙어 있어서 좀 비싼 부위다 보니까 바로 좀 따로 이제 뒤로 빼서 이제 판매를 하게 되고, 대략 2번이나 3번에서부터 8번까지를 이제 고급 탕용이나 이제 구이용으로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그 부위에서 가장 좋은 3, 4, 5번 요 갈비를 이용해서 오늘 효종갱을 만들어 볼 겁니다. 요 갈비가 아무래도 가격이 비싼 부위다 보니까 손질할 때 좀 요 살코기가 많이 떨어지지 않게 좀 유념해서 손질해 주시면 됩니다. 일반인들은 이런 손질하기 어려우실 텐데 정육점에 가면 바로 손질을 해주시나요? 당연히 이제 정육점 사장님들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아무래도 손님이 원하시면 다 손질을 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를 1차적으로 이제 핏물 제거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요 고기 같은 경우는 조금 제가 사이즈를 크게 준비를 했는데, 이 경우에 조금 핏물을 빨리 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요 크게 칼집을 한번 내서 핏물을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한 2시간가량 우선 핏물을 이렇게 1차적으로 빼주시고요. 요 1차적으로 핏물 뺀 요 소갈비를 요 끓는 물에 한 5분 정도 데치겠습니다. 대표님, 지금 소갈비를 데치는 이유가 뭔가요? 이게 1차적으로 핏물을 제거했어도 이게 뼈라든지 이제 살 깊은 곳에 있는 핏물이 100% 빠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게 한번 삶아줘야 갖고 있던 핏물이라든지 불순물을 마저 이렇게 제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데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고기를 데칠 때 그냥 맹물에 고기만 넣고 데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조금 잡냄새라든지 이런 거를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렇게 마늘과 후추, 대파 같은 거를 넣고 같이 데쳐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데칠 때 뚜껑을 덮을 경우가 이제 계속 끓는 온도를 유지한다고 뚜껑을 덮는 분들이 많은데, 뚜껑을 덮는 것보다는 뚜껑을 열고 데치는 게 약간 냄새를 제거하는 데는 조금 더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고기가 삶아지는 동안에 이제 들어가는 재료 손질을 해볼 텐데요. 우선은 고사리, 토란대, 콩나물이 준비되어 있고, 무와 이제 대파, 그리고 말린 표고버섯, 그리고 이제 이거는 나중에 고명으로 쓸 양파와 고추고요.
이제 앞서 여기 있는 전복이랑 낙지가 있는데 요 전복이랑 낙지 같은 경우에는 이 효종갱이랑 음식을 예전에 그 일반적인 서민들보다는 이런 양반 사대부분들이 많이 드셨던 음식이어서 조금 좋은 식재료 그리고 원기 회복에 좋은 전복이랑 낙지를 이렇게 첨가해서 같이 드셨다고 합니다. 네. 전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정에서도 쉽게 칫솔이라든지 소형 수세미로 이렇게 요 빨판 부분을 이제 흐르는 물에 잘 닦아주시면 요 까만 부분이 이렇게 하얗게 잘 세척이 됩니다. 네. 이렇게 손질을 해주시면 되고 요 이제 낙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겉부분에 있는 진액과 이런 빨판 그리고 이런 빨판에 묻어 있는 흙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소금 아니면 이제 밀가루로 이거를 있는 힘껏 빡빡 손빨래 하듯이 이렇게 비벼주시면 이런 불순물들이 잘 제거가 됩니다. 요 시원한 맛을 내는 요 무를 얇게 썬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장시간 조리를 하는 국물 요리이기 때문에 조금은 두껍게 썰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대파는 너무 잘게 썰게 되면 이게 국물에다 다 퍼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것도 조금 큼지막하게 썰어 주시면 됩니다. 이 건표고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이 고기를 건져내고 이제 국물을 우릴 때 이제 같이 들어가는 건데 건표고를 넣게 되면 좀 더 고소한 맛과 이제 풍미가 더 올라가서 깊은 맛이 더 가미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고사리랑 토란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요 고사리랑 토란대 같은 경우에는 저 손가락 한 2마디 정도로 커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저희가 시중에서 이거를 사게 되면 대부분 이게 약간 한 번씩 데쳐서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이를 데치는 과정에서 약품 처리나 이런 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끓는 물에 한 2분에서 3분 정도 데쳐주시면 이런 불순물들도 많이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콩나물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요 콩나물이 들어가는 이유는 요 콩나물의 아스파라긴산이 아무래도 요 해장하는 데 가장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콩나물도 같이 넣어주면 됩니다. 5분 정도 이제 삶는 시간 지났으니까 이제 한번 고기를 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 혹시 고기 좀 한번 건져 네,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요 고기 요 삶았던 물을 고기 육수라고 생각하시고 쓰시는 부분이 있는데 요 국물은 그냥 버리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초벌로만 삶은 거기 때문에 네, 불순물이 나와서 이 국물은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원 씨는 평소에 해장할 때 뭐를 많이 드세요? 저는 주로 콩나물을 넣은 라면이나 탕류를 많이 먹습니다. 따끈한 국물이 해장에 좋기 때문에 많이 즐겨 먹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해장하는 경우에 한 잔씩 더 하시겠네요. 그 효종갱을 이제 만들기 딱 할 이제 육수를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우선은 냄비에 물을 올리시고 아까 준비한 건표고를 좀 넣어주시고 아까 요 건진 갈비를 이렇게 해서 한 1시간 정도 이상 끓이시면 이제 고기가 한 50% 정도 이상 익게 되는데 이제 시간이 이렇게 지났으면 요 야채들을 넣고 한번 또 푹 우려주시면 이제 효종갱이 한 80% 이상이 완성이 됩니다. 고기 삶는 중간에 야채들을 넣는 이유가 뭔가요? 고기와 야채를 같이 한 번에 넣게 되면 아무래도 이 야채들이 다 죽이 돼버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요 국물 맛 자체가 아예 좀 변질이 되겠죠. 네. 이제 고기랑 이제 육수가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이제 지났으니까 이제 요 부재료들 이제 야채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우선은 무와 대파, 콩나물, 고사리와 토란대를 넣고 육개장이랑 들어가는 재료가 비슷한데 효종갱이랑 육개장이랑 차이가 도대체 정확히 뭔가요? 우선 육개장 같은 경우도 서울을 대표하는 음식이긴 한데 이제 그 육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추기름, 소고기 이제 두태기름을 이용한 고추기름이 들어간 음식인데
효종갱 같은 경우는 이제 토장, 된장 이거를 이용을 해서 간을 맞추고 육개장은 좀 더 빨갛고 맵고 자극적이게 끓이는 그런 해장국입니다. 이제 한번 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종갱은 이제 일반 갈비탕하고는 다르게 요 재래된장으로 이제 간을 맞추게 되는데요. 요 된장으로 간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요 된장으로 간을 하는 이유는 요 된장의 효능이 일반적으로 고기 잡냄새를 잡아주는 역할도 하고 요 아무래도 이게 발효 음식이다 보니까 약간 소화를 촉진하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 국간장 그리고 요 소금 그리고 이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요 빠지지 않는 요 간마늘, 요 간마늘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야채가 어느 정도 숨이 죽을 때까지 이제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 동안에 요 낙지와 전복을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 낙지와 전복을 데칠 물을 여기서 좀 따로 덜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낙지와 전복을 왜 따로 다른 물에 끓이지 않고 속 우려낸 물에 데치나요? 아무래도 기본 요 맹물에 일반 수돗물이나 일반 물에 데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이 야채와 고기가 우려낸 요 육수로 데쳐내게 되면 아무래도 이쪽 고기와 야채 풍미가 조금 이제 아무래도 가미가 돼서 좀 더 감칠맛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형 씨 요것 좀 한번 데쳐주시겠어요? 네. 근데 이렇게 귀한 재료가 들어가는 걸 보면 조선시대 양반들밖에 못 먹었을 것 같은데 맞나요, 셰프님? 네, 우선 요 효종갱이라는 음식이 예전에 이제 한양 도성에 있는 이제 사대부 분들이 전날 과음을 하시고 했을 경우에 업무 보기 전에 새벽에 종소리가 울리고 나서 이제 경기도 광주 남한산성 근처에 있는 갱촌이라는 곳에 있는 그곳에 있는 요 효종갱을 전문으로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주문을 해서 이렇게 도성으로 배달을 시켜서 드셨다고 합니다. 물론 그때도 배달비를 포함을 해서 네, 배달비까지 이렇게 지불을 하고요. 뜨거운 음식인데 배달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일반적으로 지금처럼 뭐 보온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전에는 이거를 이제 뭐 뚝배기라든지 아니면 보온이 충분히 될 만한 이런 사기 그릇들에 밀봉을 제대로 해서 요 목화솜으로 이렇게 겉에 포장을 해가지고 최대한 열기가 떨어지지 않게 그렇게 해서 배달을 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낙지가 이렇게 또아리를 틀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익었다는 표시니까 우선 낙지는 지금 먼저 건져 주시고요. 네. 낙지 건지고 바로 이제 전복도 건져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완성된 효종갱을 한번 그릇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게 들어가는 재료가 많다 보니까 제가 이제 집게를 이용해서 먼저 건더기부터 먼저 담아 볼게요. 우선 가장 메인이 되는 요 소갈비 그리고 아까 이제 속을 달래주기 위해 넣었던 요 야채들 여기 낙지랑 전복도 이제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야채를 담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국물을 아무래도 이 효종갱이 해장국 개념이기 때문에 요 사람들이 아무래도 밥을 많이 말아 먹는 경향이 있어서 국물은 좀 넉넉히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된 요 재료들을 마저 올려서 한번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데쳐놓은 낙지를 한 마리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요 데친 전복도 한 마리 올려주시면 됩니다.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홍고추랑 요 청양고추를 조금씩 썰어서 고명으로 올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해장국에 가장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요 대파도 고명으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선시대 전통 음식인 효종갱이 완성이 됐는데요. 지금 오늘 사용했던 재료들은 서울에서 충분히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일반 가정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게끔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효종갱이 완성됐습니다.